네, 시장이 상당히 따끈따끈합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반등 모멘텀을 선보여줬고,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들도 따라갈까 말까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들 중에 특히나 도치를 비롯해서 이제 민코인들이 조금 꿈틀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치 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난리인데, 이렇게 원조 민코인 대장이 움직여주면서 이 민코인 메이저들도 슬슬 시동을 걸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로 올라선 것은 7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길고도 길었던 지난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도 되는데,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과연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선 전에 전고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대선 이후에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사실 알 수는 없죠. 상황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참 장난 아닌데, 이러다가 60% 뚫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지금 3년 반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비트코인이 엄청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전고 돌파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일단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3,7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3억 8,600만 달러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고, 68,000달러 밑으로 다시 깨진다라면 4억 8,6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또 강제로 청산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우리 같은 현물 투자자들이 기대하기에는 73,700달러 전고 돌파해주고 의미 있게 숏 포지션 다 청산시켜 버리고, 그렇게 숏 스퀴즈를 통해서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바라는 그림인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FRNT 파이낸셜 데이비드 브리켈이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말 이후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 대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관들의 매수세 확대,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수 증가, 이런 짙어진 위험 선호 경향,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연말에 엄청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꼭 그럴 것만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거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6.2%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조정 양상을 확인을 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단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과 비트코인의 상승, 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4분기 강세를 띠는 계절성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노동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기대하기에는 변동성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발생을 해주면 아주 많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매일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배팅을 좀 참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트럼프가 66.1%,
해리스가 33.9%로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두 후보는 경쟁 상대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트럼프의 당선으로 배팅이 무게가 크게 기울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사실 미국 대선 시스템이 되게 조금 재밌잖아요. 유권자의 투표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인단 수를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270석 이게 지금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막 누가 이긴다라고 하다가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집어진 경우, 그게 트럼프가 저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힐러리가 거의 당선되는 걸로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위너 테이크스 올 다 그냥 쓸어가 버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그런 또 전례가 있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박빙의 상황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고, 여차하면 동률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진짜 또 한두 달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판단하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 비트겟의 라이언 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다음 주에 66,000달러에서 75,000달러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더리움은 2,350달러에서 3,200달러 구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르 캐피털의 CIO 에두아르 힌디라는 사람은 이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며칠 동안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6만 달러 이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모멘텀 회복하고 올해 안에 신고가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되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을 하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뉴스에 판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또 놀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당선 기대감을 끌어안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전략자산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끌어안고 그냥 바로 랠리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무척 강하지만, 또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단기적으로는 살짝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이런 상황을 또 바라볼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과거에 몇 번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 한 달 정도도 공전되는 이 불복 양상까지 또 벌어지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약간 대선 실제로 투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어떤 스탠스는 굉장히 약간 명확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 잘 챙기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나 현재 중국의 큰손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양반들은 자국 주식과 아파트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건 정부 정책에 따른 반응에 가까운 현상이다.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린다라면 가격 변동성은 2015년 8월 수준에 가까울 것이다. 당시에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비트코인은 135달러에서 600달러로 3개월 동안 5배 상승을 했다. 2015년 135달러, 이럴 때 뭐 했나 싶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비트코인과 금, S&P 500 지수, 여기에 주택 가격 지표인 케이스 슐러 지수를 비교한 표를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은 식별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주요 위험 자산군 가운데 비트코인만큼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자산은 없다.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요번 사이클만 대응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죽기 전까지 아마도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요번 사이클 잘 정리하고 나서는 비트코인의 중심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이 스탠스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알트코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요번 사이클까지만 조금 보고 특정 한 두어 개 정도만 남겨두고 비트코인 위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번 사이클을 좀 잘 대응을 해야겠죠. 바네크의 매튜 시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짜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연평균 16% 성장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이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좋은 성적을 보였다. 2050년까지 300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환율로 치면 1,400원 갖고 계산하면 42억이잖아요. 비트코인 개당 42억.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했을 때 2050년, 지금부터 그냥 대충 잡아서 25년 뒤인데 저는 70살이 됩니다. 70살에 비트코인 개당 42억 시대를 바라보면 뭐 100세 시대니까, 뭐 그렇게 약간 장기로 바라봤을 때도 70살에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잘 대응을 하면, 장기 대응을 하면 개당 42억.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나 70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70살에 파리에서 지팡이 들고 조식 먹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살짝 그려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CNBC 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라는 거, 이 화폐 인플레이션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비트코인 개당 42억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분석가들 얘기를 또 잠깐 짚어보면,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번 강세 돌파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기술 분석도 없다. 이건 완전한 강세 돌파다라며 96,000달러까지 쉽게 이제 갈 수 있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리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10월에 지금 다이아몬드 컨티뉴에이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거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제 할 거거든. 돌파하고 나면 73,000달러 가. 전고 돌파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대선 전에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죠. 분석가 머스타씨, 이게 바로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이다. 이 커벤핸들 패턴 3년 반 동안 만들어진 거다.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닐 거야. Probably noth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치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커벤핸들이죠. 이때 진짜 이게 진짜 곡소리 났었는데, 어마어마한 이거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힘겨운 시간들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뒤안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분기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 리테스트 잘하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월간 차트에서 하락수액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이제 3일 남았다. 18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번 사이클 이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얘기죠. 내년 하반기까지 18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20-30%씩 또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또 의미 있는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또 조정 온다고 패닉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런 패턴의 반복을 벌이고 이런
기술 분석에 대한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 이 두 개 기둥만 잘 챙겨도 최소한 손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경우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제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 전환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고, 물론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나는 과연 이제 강세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나. 강세장 페이즈 2잖아요. 페이즈 1이 이제 저번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였다라면 이제 페이즈 2가 진행이 되는 건데, 과연 나는 이걸 맞이할 준비가 됐나. 그 중간중간 또 엄청난 조정이 올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셔도, 고민해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채워야 될까, 그런 고민해보셔도 좋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맥스가 올린 건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9,000달러 위에 잘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10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딱 피보나치 1618 딱 그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산타 랠리가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